역발상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. 자, 저희의 대 프로젝트 역사가 흐르는 플레이리스트 역풀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. 김세호 PD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주인 선생님 소개합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두 번째 시간입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대형 프로젝트 첫 발자국을 잘 내디딘 것 같고요. 네. 근현대사의 50개의 사건 그리고 50곡 이렇게 선곡을 했습니다. 자, 오늘 두 번째 시간. 네, 두 번째 노래 사건 어떤 겁니까? 1910년 이후로 뭐 해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당연히 있었겠지만은 네. 역시 노래와 또 연결을 짓다 보니까 1919년으로 네. 조금 이제 뛰어넘게 됐거든요. 1919년 하면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김인현. 그렇죠. 김인현 3월 1일 정오 예. 터지자보 3.1절 노래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이 3.1절 노래만 해도 한참 뒤에 만들어진 노래잖아요. 이거는 그러니까 국권 회복을 한 이후에 그렇죠. 예, 그 국경일로 지정이 된 이후에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니까 네. 이제 오늘 사건은 3.1 운동이긴 한데 네. 함께 붙여보는 노래는 당연히 3.1절 노래는 아닙니다. 그 당대의 노래를 이제 고른 겁니다. 네. 일단은 이제 3.1 운동 예. 아니면 또 요새는 3.1 혁명이란 말도 많이 쓰고요. 글쎄,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한일합병 때처럼 네. 이 이름. 근데 이게 괜한 꼬투리 잡기가 아니라 네. 공자님 말씀도 정명이 그렇죠. 중요하다. 네.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. 그래야 뜻이 살지 않습니까? 그럼 맞습니다. 예. 예,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불러야죠. 그런데 뭐 최근에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기념사 같은 데서 3.1 혁명이란 용어를 썼나요? 많이 쓰고 있고요. 예. 네. 쓰기도 할 뿐더러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쓰자고 주장도 네. 하는 편입니다. 네, 그렇죠. 이재명 대통령은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1919년에 이제 3.1 이후에 이 3.1 운동 뭐 혁명 이 이후에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그렇죠. 예, 예. 그리고 임시정부에서도 기념식을 할 때 3.1 혁명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리고 대한민국 이제 뭐 재헌헌법에도 3.1 혁명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예, 그랬었죠. 했다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. 했다가 바꿨죠. 예, 그렇죠. 예.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승만이 그걸 조금 격화시키기 위해서 예. 뭐 일부러 그랬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근데 이제 당대의 어떤 그 당시의 정치 세력 간의 어떤 그런 또 이해 막 이런 걸로 운동으로 이제 굳어진 것 같거든요. 네. 제가 생각하기엔.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왜 혁명이라는 말을 쓸까 하다가 또 그럼 철회를 하게 됐느냐. 네. 좀 무섭지 않느냐. 혁명이라는 말이. 뭐 그런 실제로 혁명을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긴 하죠. 뭐 혁명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 어떤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. 근데 이제 네. 혁명의 말 그 뜻을 보면은 예전부터 쓰던 말이잖아요. 근데 명을 혁한다는 거지 않습니까? 예. 여기서 명이라는 거는 소위 말한 그 전근대적인 개념으로 네. 천명. 예. 천명을 바꾼다는 거잖아요. 그게 혁명인 네. 거죠. 그래서 그런 거에 비추어 뭐 그대로 꼭 써야 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거기에 비추어 보자면은 1919년 3월 1일부터 몇 달 동안 조선 팔도를 들썩이게 했던 그 사건을 혁명이라고 과연 볼 수가 있느냐? 네.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기존 시스템, 천명이란 걸 바꿔서 좀 표현하자면은 기존의 정치 질서 시스템을 이라고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한다면은 그걸 바꿔보자는 거였으니까 네. 혁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습니다.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3.1 혁명으로 부르는 분들이 점점점 좀 늘어나는 네. 네,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은 네. 뭐 학계나 언론계나 이런 데서 계속 확산이 되면은 언젠가는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그리고 혁명에서 제일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정체가 바뀌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. 예. 근데 이거의 결과물로 임시정부가 나왔고 그리고 그 이전까지의 어떤 항일운동이나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좀 왕정복고를 주장하는 세력도 그렇지. 많았는데 예. 이걸 계기로 해서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민주공화정을 딱 명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체가 바뀐 거다. 라는 근거로 또 3.1 혁명으로 부르는 게 타당하다. 그런 의견에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. 예. 근데 이제 임시정부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네. 그게 이제 임시정부가 아니라 진짜 정부였으면은 완벽한 혁명이 되었겠죠. 아, 그렇죠. 예. 근데 예.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이제 3.1
좋다. 혁명이라고 했을 때 그 혁명은 그러면은 성공한 혁명인가 실패한 혁명인가 아니면 반반인가 네. 뭐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. 혁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. 모든 혁명은 영구혁명이다. 일단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는데 어쨌든 3.1 운동이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. 소득이 없진 않지만은 그래도 조선의 독립을 주장을 했던 것이 어쨌든 그 3.1 운동의 기본 취지라는 걸 보면은 그게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. 네. 몇십 년 뒤에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뭐 실패라고 볼 여지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굳이 왜 또 실패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오늘 고른 노래와의 연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. 자, 그럼 3.1 혁명과 어떤 노래를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요? 이 3.1 운동 당시에 그런 것도 이제 좀 연구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 그때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잖아요. 여럿이 모여서. 예. 그럼 자연스럽게 네. 모여서 그냥 있나요? 아니죠. 구호도 외치고 그렇죠. 예. 노래도 하고 조선 독립 만세 뭐 이런 것도 네. 하고. 뭐 막걸리 마시는 사람도 있고. 당연히 다 있습니다. 그렇죠. 네, 네. 그러니까 그 시위 현장에서도 분명 노래는 불렀을 거예요. 그렇죠. 예. 근데 그 노래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좀 애매해요. 임을 위한 행진곡. 구체적으로 애매해. 그러니까 뭔가 기록이 뭔가 없잖아요. 증거는 있나요? 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추정해볼 만한 자료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다 찾아본 건 아닌데. 어떤 자료가 있을 수 있죠? 근데 그 당시 뭐 어떤 지역에서 3.1 운동 당시에 실제로 거리에 뿌려졌던 뭐 전단지. 거기 노래 가사 거기에 같은 노래 게 가사가 적혀 있더라 뭐 이런 식이죠. 약간 노가바 같은 거.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. 근데 노래 가사만 적혀 있고 멜로디는 모를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렇죠. 예. 그리고 또 이제 뭐 최근에 영화화도 됐습니다마는 3.1 운동 당시에 이제 붙잡혀서 투옥이 됐던 분들이 감옥에서 만들어 불렀던 노래가 있다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하여튼 그 3.1 운동과 관련된 노래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. 근데 딱 이거다. 이 가사고 이 멜로디다, 곡조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우리가 좀 확실하게 말하기는 아직은 자료가 좀 부족한 느낌이라는 거죠. 예. 뭘 찾으면 나올까요? 그러니까 그 당시 기록이 만만치가 않아요. 그러니까요. 예. 사실 그 독립선언서만 해도 그 당시 많이 찍었다고 하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실물이 남아있는 게 불과 몇 건 안 됩니다. 네. 지금 초판부 10점이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뭐 뒤지면 네. 어디선가 또 나올지도 네, 물론 네. 있겠지만은 우리 식민지 역사박물관에도 이 3.1 독립선언서 있지 않습니까? 네. 초판본 원본이 있습니다. 그렇죠. 귀한 네. 거죠. 그거. 네. 그래서 초판본 원본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저희도 연구소도 아주 우연히 구하게 된 건데 저희 연구소가 이제 그 연구 의뢰를 받아서 함흥 지역에서 예. 그 당시 이제 검사가 3.1 운동 당시에 그 검거했던 사람들을 조사하는 게 검사 신문조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해제해 갖고 뭐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렇게 연구 의뢰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끼워져 있었던 겁니다. 그래갖고 이게 이제 왜 초판본이가 있으면 다 알겠죠. 초판본은 그 보성사본 초판본은 조선이 아니라 선조라고 선조, 하고 있는 그리고 딱 돼서 지금 원본이 2층 신민지 역사박물관 2층 전시실에 초판본은 있습니다.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섰군요. 그렇죠. 예. 하여간 현재까지 남아있는 독립선언서가 약 10점인데 네. 예,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있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. 네. 예. 보안 철저하겠죠. 네, 풀리는 거 아니겠죠. 아닙니다. 이 정도면 거의 뭐 국보급 자료 아니겠습니까? 충분히 그럴 수 그럴 있죠. 수 있죠. 네. 그리고 제가 이제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좀 풀지는 못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3월 1일 날 어쨌든 시위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그 날짜 신문에는 실리긴 어렵겠죠 아무래도. 하지만 그 다음 날짜 3월 2일자 신문에는 실으려고만 했으면은 충분히 실릴 수 있지 않을까요? 뭐 그렇죠. 예. 시간상으로는. 네.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. 게으른 거죠 기자들이.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시에 조선어 신문은 이제 아시다시피 다 사라지고 매일신보 총독부 기관지 역할을 하는 그 매일신보만 남아 있었거든요. 근데 매일신보 3월 2일자가 없습니다. 남아 있는 게 현재. 처음에는 신문이 아예 안 나왔나? 휴관인가?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왜 신문은 1년 번호가 있잖아요. 그렇죠. 보니까
아니에요. 3월 2일자 다 신문이 발행은 됐어요. 그런데 그게 실물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. 아, 회수해 간 건가요?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습니다. 종독부에서.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걸로만 보자면은 3월 6일자에 처음으로 매일신보에 그 3.1운동 관련 기사가 나온다고 해요. 네. 근데 어쩌면은 3월 2일자에 보도가 됐을까? 뭐 혹시 그게 문제가 돼서 그냥 무슨 조치가 취해진 건 아닐까?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겠지 네.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예. 모르겠습니다. 이건 네. 자료가 나와봐야 알겠죠. 네. 자, 그래서 어떤 노래입니까? 지금은 이제 희망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인데요. 희망가. 이풍진 세상을. 이풍진 세상을. 그렇죠. 네. 예. 바로 그 노래가 제가 보기에는 3.1운동과 이제 관련이 있는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3.1운동 당시에 불렸던 노래는 아니에요. 네. 그런데 일종의 여운이랄까요? 3.1운동이 이제 뭐 3월 1일부터 뭐 보는 사람마다 좀 의견은 다르겠습니다만은 1919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네. 몇 달간이 진행이 되잖아요. 그 이후로도 이제 뭐 국외에서도 진행이 되고 하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상반기로 어느 정도 이제 뭐 정리가 마무리가 됐다고 치면은 희망가라는 노래는 바로 그 직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. 예. 왜냐하면 이 희망가라 지금은 이제 우리가 희망가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그런 제목은 아니었고요. 네. 근데 이 가사 그 곡조가 처음 등장하는 노래책이 1920년에 간행이 되거든요. 그리고 그 노래책 낙원창가라는 노래책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네. 그 낙원창가보다 또 앞서서 그 3.1운동의 결과 중에 하나가 매일신보 외에 조선어 신문들이 이제 또 속속 등장을 하는 것도 이제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? 네. 1920년에 조선일보, 동아일보가 이제 창간을 하거든요. 근데 동아일보 창간 호 말고 2호 창간 그 다음 날에 노동가라는 노래의 가사가 신문 지면에 실렸어요. 네. 근데 그 노동가 가사가 보면은 맨 뒤에 곡조는 이풍진 세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아. 그리고 실제 가사집이 쭉 있고 맨 밑에 가사가 곡조- 쭉 네. 있고 그 뒤에 아. 곡조 이풍진 풍진 세상 세상. 여기다 맞춰 부르면 된다라는 뜻인 거죠. 노가바 한 거네요. 그렇죠. 노가바인데 예. 그래서 그걸 보고 노동가 가사를 이렇게 불러보니까 네. 딱딱 맞아요? 예, 딱딱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낙원창가는 20년 7월 간행이고 이 노동가 동아일보 지면에서는 이건 20년 4월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조금 더 앞당겨지는 거죠. 예. 근데 이 1920년 4월 당시에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부르라 한 거는 다 안다는 얘기죠. 예, 웬만한 네.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네. 얘기예요. 근데 그 당시는 아무래도 노래 전파 속도가 뭐 휴대폰이 있기를 합니까? 인터넷이 있기를 합니까? 네. 아무래도 요즘보다는 시간이 걸리거든요. 아, 요즘보다 엄청 오래 걸렸겠죠. 예,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역산을 추정을 해보면은 3.1운동 직후 1919년 하반기 이쯤부터 이 노래가 그야말로 그 당시 기준으로는 엄청난 속도로 그러니까 유행이 된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3.1운동과 직결시킬 수 있겠다. 어. 그리고 이 노래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까 좀 처량하거든요. 네. 그래서 3.1운동이 어쨌든 조선의 독립을 이제 선언을 하고 예. 주장을 하긴 했지만은 당장 독립이 된 건 아니니까 예.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기도 했고 그렇죠. 그런 좀 우울한 분위기를 담아서 이 노래가 그렇게 급속도로 유행을 했던 것이 아닐까. 그리고 또 뭐 한바탕 경랑이 지나간 후엔 뭔가 약간의 허무함도 담길 그런 수 게 있는 그렇죠. 거고. 예. 예. 그럼 이 당시에 그 노래 제목이 이풍진 세상을이었어요? 그러니까 이풍진 세상은 사실은 제목처럼 불리긴 했지만은 정식 제목으로 보긴 좀 그렇고 왜냐하면 그 가사 첫 대목에서 딴 거거든요. 예. 이풍진 세상을 만나서 이렇게 하니까 예. 게다가 그 낙원창가라는 그 노래책 최초 노래책에는 가사가 제목이 좀 네. 어려워요. 탕자 자탄가라고 실려 있어요. 아, 탕자. 아, 방탕한 사람이 스스로 탄식하는 노래군요. 그렇죠. 예. 탕자 자탄가. 예, 돈 엄청 쓰고 막 주색 잡기에 빠져갖고 막 거액 쓴 다음에 이제 한탄하는 거죠. 예, 실제 그런 가사이기 때문에. 예. 그래서 이제 탕자 자탄가를 원래 제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. 물론 이제 다른 노래책에는 또 다른 제목으로 실려 있는 경우도 사실
어떤 있어요. 제목으로요? 그러니까 이게 뭐 청년 경계가 뭐 이거 비슷한 톤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당시에는 이제 뭐 제목이나 가사가 이렇게 딱 고정된 그리고 이 노래는 사실 누가 만들어 작자를 명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노래도 아니잖아요. 그야말로 그래요? 좀 집체적으로 만들어진 노래라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. 그래서 제목이나 가사가 더 유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가사 쓴 사람은 알 수 없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요새 최근 한 5년 됐을까요? 이제 그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네. 작사자 이름이 나와요. 그래요? 예. 밝혀졌나 봐. 아니죠. 최근 몇 년 사이에 예. 누가 처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국정원이 좀 밝혀야 될 것 같은데. 하여튼 언놈이 썼는데 예. 그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. 잘못된 정보가. 근거가 없어요. 아. 예컨대 이제 임학천 또는 임학찬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데 예. 라는 사람이 이풍진 세상, 이풍진 이 희망가 예. 가사를 썼다라는 게 인터넷 검색하면 여러 건이 뜹니다. 그런데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아요. 그럼 뭐 그런 거죠. 전문가 연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블로그 같은 거에 그렇죠. 이 올린 노래는 거를, 임학천이란 사람이 작사를 했다 이렇게 그냥 근거 없이 올렸는데 그게 이제 유통되면서 예. 확산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실 이 노래 탕자자탕가의 작사자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그 낙원창가라는 최초 수로 현재까지 확인된 최초 그 노래책에 누가 작사했다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광문서시에서 개량했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. 개량. 광문서시는 그 출판사 이름이고요. 뭐 거기서 네. 고쳤다는 얘기인가요?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광문 출판사가 1920년 7월 시점에서 이제 노래책을 편찬하면서 이 노래의 가사를 실었을 때 예.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은 대목이 있었나 보죠. 그래서 조금 이제 개량 약간 고쳤다는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작사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. 예. 1919년 아마도 하반기에 조선 땅에서 이풍진 세상이라는 그 가사로 이 노래가 이제 급속도로 퍼지게 된 데는 일본에서 네. 1910년대 전반 한 10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7, 8년 앞서서 일본에서 같은 멜로디가 엄청 유행을 했거든요. 그게 이제 시치리가 하마의 애가 이건 제목이고 역시 그 마찬가지로 가사 첫 대목을 따서 새하얀 후지산 봉우리 마시로기 후지노네라는 그런 제목으로 사실 더 크게 유행을 했지만 하여튼 그런 일본의 창가 예. 창가라기보다는 유행가가 네. 있었고 그게 조선 땅에 들어와서 탕자자탕가가 된 거죠. 그런데 예. 그 일본의 유행가 앞서서는 같은 곡조가 일본에서 또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죠. 창가집에 다른 가사로 또 실려 있거든요. 같은 멜로디가. 예.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충분히 유명했던 노래인데 그게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철도창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철도창가가 학도가가 되듯이 아직까지만 1910년 20년 당시만 해도 조선 사람이 서양 음악식으로 뭘 만든다는 게 있긴 있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변이 충분히 넓혀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. 이런 식으로 외국 곡조를 가져와서 가사만 붙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죠. 예. 그리고 뭐 일본 역시도 이 곡조는 또 미국에서 가져온 곡조였고 미국에서는 원래 찬송가로 불리고 있었고 예. 노래 한번 살짝 들어보고 네.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해보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만사가 순명주에 다시 생각구나 한동안에 한동도 모두 새끼에 심어가야 전쟁 사업을 대려두는 이나이도 걸까 한공중에 모른 것 정려라 이렇게 사업을 개량소로 인도하소서 나의 할 바른 세상에
어느 누가 도와주면 나이 좋을까 얻는 날과 지는 뿐일 없거든 간가라 선정거를 다른 너를 흔들기 어려워 알고도 또 밝은 이 세계 혼돈 선비로 하는 자야 3년 돌아올 때까지 금방에 살았나 이제부터 원수의 남성을 저버리고 운명의 학문을 배우기를 힘쓰시어라 그럼 지금 들은 게 1923년에 녹음한 건가요? 예, 1923년 녹음입니다. 그러면 이 곡을 이때는 1923년에 이게 녹음될 때는 제목이 뭘로 나왔어요? 음반에는 이풍진 세월이라고 또 적혀 있어요. 세상도 아니고. 헷갈리게 합니까? 근데 이렇게 헷갈리는 게 많아야 저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나와서 떠들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아 이때는 제목을 음반에 이풍진 세월로 했다. 예. 노래한 사람은 누군가요? 이제 박채선, 이유색이라고 기생이죠. 그렇죠. 예. 예. 채선이, 유색이 뭐 이렇게 네. 예. 기생들이 녹음을 했고 꽤도 이 탕자자탄가 또는 이풍진 세월 세상 같은 예. 제목이 많으니까 예. 이 노래는 이제 방금 들으신 그 1923년 녹음 이후에도 1920년대만 음반이 한 3건 정도가 더 나왔어요. 다 그 박채선 이유색으로요? 다른 가수. 다른 가수로. 예, 또 때로는 그 연주곡으로도 녹음이 됐습니다. 오. 양금과 단소의 협연으로. 어. 그러니까 다양한 음반이 같은 곡인데 다양한 음반이 여러 가수가 부른 다양한 네. 음반이 나왔다는 거는 빅히트 곡이란 얘기죠. 그렇죠. 예. 다 좋아하는 곡이라는 그러니까 거죠. 1920년대 전반 노래 중에서 단 하나의 히트곡 유행곡을 네. 꼽자면은 단연 네. 이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언제부터 이게 희망가로 또 제목이 바뀐 거예요? 그게 저도 참 궁금한데. 그러니까 20년대에는 희망가라는 제목으로 뭐 없죠. 인쇄되거나 그런 게 없죠. 물론 희망가라는 제목이 예. 신문지상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완전히 예, 다른 예, 노래. 예. 그러니까 이 노래와는 관련이 예. 없고요.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하는 노래에 희망가라는 제목이 붙은 최초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60년대입니다. 한참 뒤네요. 한참 뒤죠. 네. 어휴 그래요? 하여튼 그 60년대 초가 돼서야 희망가라는 제목이 등장을 해요. 네. 그때 이제 그 60년 전후한 시기에 옛날 노래들을 리바이벌하는 유행이 크게 한번 일었거든요. 아 60년대예요. 네, 그때 이제 SP 음반에서 LP 음반으로 넘어가는 매체 전환기였고 SP 음반으로만 녹음됐던 노래들을 이제 LP에 담기 위해서 다시 이제 부르기를 많이 한 거죠. 예. 근데 그때부터 희망가가 등장을 합니다. 그렇게 LP 음반 작업으로 할 때 이 노래가 희망가로 바뀌었고 예.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또 60년대에 다시 녹음됐다는 건 그만큼 또 빅히트 곡이었다는 얘기고. 그때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듣는 곡이었다는 거죠. 예. 개인적으로 이풍진 세상이 훨씬 더 제목이 좋은 것 같은데.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.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희망가로 그냥 그렇죠. 굳혀진 상태잖아요. 노래방 가서 탕자 자탕가 뒤져봐야 절대 네. 안 나옵니다. 예, 네. 희망가를 찾아야만 나옵니다. 그럼 62년에 희망가로 녹음할 땐 누가 부른 거예요? 이제 타양살이, 네. 짝사랑, 의학셋을 피우니 가을인가요? 예. 예, 그런 노래들 불렀던 고복수라는 가수가 불렀죠. 리벤지고. 예. 죄송합니다. 예. 그 이후로는 다 희망가입니다. 고복수 이후로는 다 희망가입니다. 그러면 엄밀한 의미로 우리 대중가요의 첫 번째 곡을 희망가라고 얘기하면 좀 틀렸네요. 그때는 발표했을 때 희망가가 아니었으니까. 아니죠. 이풍진 예. 세월이다. 이렇게 얘기해야 좀 정확한 거네요. 근데 괄호 열고 뭐 아카 희망가 이 정도 적어줘요. 뭐 하여튼 관련이 없는 건 아니니까. 예. 자 여기서 우리 김 PD님께서 네. 이풍진 세상 네.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. 이게 이제 바람풍에 네. 먼지 진짜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쓸 줄은 모르죠. 이렇게 잘 쓰시네요. 네. 해서체로. 네. 요즘은 그 워드 프로세서에서 변환만 잘해도 충분합니다. 예. 엉뚱한 걸로 바꾸지만 않아도. 그래서
풍진 세상. 예. 그러니까 풍지다가 뭐 이런 형용사가 있는 게 아니라 예, 풍진. 그렇죠. 예. 말했다시피 바람풍 먼지진. 네. 사실 후진국, 선진국도 그렇잖아요. 네. 근데 후진국이 후지다라는 말이 또 파생이 돼서 나왔지 네. 않습니까? 예. 그 잘못하면은 풍지다라는 말이 있는 줄 아는 사람들도 예. 있어요. 또. 그러니까 이제 뭐 고된 세상이다. 뭐 이런 뜻이죠. 뭐 크게 보면 암울한 어떤 식민지 시기 뭐 이럴 수도 있고요. 뭐. 그래서 한때 이 노래가 이 첫 소절 때문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나의 희망이 무엇인가 이게 어떤 식민지를 사는 사람들의 비애 이거를 그냥 절절하게 표현한 거다. 뭐 이런 식의 또 해석이 많이 있었잖아요. 근데 뭐 과히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뭐 또 개인적인 뭐 그런 감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. 예.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의미도 제기할 수 있죠. 근데 다 좋은데 이게 3.1운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. 너무 네.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. 네. 근데 뭐 해석이라는 거는 항상 네. 역사적인 해석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. 네. 객관적인 자료만 놓고 보면은 3.1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처음 일어나서 그 이후 몇 달 동안 뭐 1919년 상반기 정도로 이제 진행된 하나의 사건이었고 탕자자탕가는 추정이지만은 1919년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유행한 노래인 거고 예. 거기까지는 좋다. 근데 그게 왜 꼭 그렇게 결부가 돼서 해석이 돼야 하느냐인데 네. 아까 이제 MC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해석이 많으니까 예.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도 그랬으니까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3.1운동의 어떤 그 좀 미흡한 일종의 그 실패한 예. 그런 결과 덕에 이 노래가 나왔고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유행을 했다는 거죠. 그렇죠. 예, 그렇게 본다는 거죠. 맞습니다. 네. 네. 특히나 또 1절 가사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나의 희망이 무엇인가.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.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잘 산다고 희망이 만족되겠느냐. 그렇죠. 그게 족한 게 아니다. 아니라는 거죠. 족한 게 아니고 예? 공동체의 어떤 행복까지 다 이렇게 와야 민족의 안녕까지 와야 희망이 채워진다. 이런 걸 담고 있는 거죠. 응? 4절까지 끝까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니, 그러니까 1절만 보면 예. 네. 그렇죠. 히트를 했다라는 건 그 당시의 정서를 그렇죠. 반영했다는 거니까 네. 그 당시 정서가 이런 실패하고 이런 이후에 영향이 없었으면 네. 이 노래가 히트할 리가 없었겠죠. 네. 고복수 버전도 좀 듣고 싶은데요. 그 일단 준비는 했으니까요. 네. PD께서 마무리 곡으로 좀 붙여주셔도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. 싶긴 한데. 제가 좀 찾아보니까 체규업의 희망가 이게 나오더라고요. 이거 많이 나오죠. 예,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엄청 많이 나오는데 최규업은 그걸 명확히 좀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. 아. 그리고 최규엽 희망가라고 나오는 그 녹음본은 명국환 선생이 부른 겁니다. 두 사람이 목소리가 비슷한가요? 전혀 달라요. 근데 왜 그렇게? 그러니까 말이죠. 근데 그게 이유는 있는 게 예. 그 60년대 후반에 가요 반색이니 뭐 이런 그 대서정 레코드 가요선 이렇게 전진물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네. 거기에 희망가라고 딱 실렸거든요. 근데 거기에 어떻게 표기가 돼 있냐면은 그 해설서에 희망가 최규엽. 근데 녹음은 사실 명국환이 했는데 그 최규엽 표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. 근데 최규엽 죽은 지가 언젠데 60년대 LP 전집에 목소리를 남기겠습니까? 예. 자, 이건 저희 팟캐스트와 함께 하시면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이준희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정확한 지식과 정보만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럼 고복수 버전 희망가 62년 녹음 버전. 이거 음질 좋겠네요. 이건 깨끗하죠. 예. 네. 이거 들으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 댓글, 좋아요,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. 풍진 세상을 만나서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
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무기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담소 화락에 엉벙덩벙 주색 잡기에 침몰하니 세상 만사를 잊으소면 희망이 족할까